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. 코스피는 0.44%, 그리고 코스닥은 2.38% 상승 마감했습니다.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는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순매수했고,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. 그동안 우리 시장이 상승을 하다가 쭉 하락하면서 한 2주 정도 조정을 거쳤습니다. 코스피도 다시 2500포인트 아래쪽으로 내려왔고,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 하한가 거래량제 때문에 조정의 폭이 좀 더 깊었죠. 그런데 오늘 이 시장 반등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제 조정을 멈추고 시장이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,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올 것 같습니다.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했었던 것은 그동안 시장이 많이 올랐던 것도 있고, 그리고 미국에서는 은행 파산 위험이 다시 또 시장의 어떤 이슈거리로 올라오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것도 있고, 또 우리 시장에서는 작전 세력이 나타나서 지금 온 주식 시장을 휘젓고 다니는 바람에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이 됐던 것도 있습니다. 뭐 주식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별할 별일이 다 일어나겠지만은 그 방향은 딱 정해져 가지고 있죠.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계속 우리 갈 길을 가는 게 좋겠습니다.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외환 시장에서 좀 좋지 않은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. 이 환율을 바라보게 되면은 지금 환율이 자꾸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. 잠시 이렇게 주춤하다가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, 일전에 뭐 신흥국 그리고 뭐 선진국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다른 나라는 그렇게 이렇게 달러가 빠져나가는 징후가 없는데, 유독 우리 시장만 이렇게 빠져나간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. 그런데 외국인들이 뭐 전기전자 업종 대형주, 그리고 운송장비 업종 대형주,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간 매집한 걸 보면 한국에서 돈을 빼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, 제가 추정을 할 때는 지금 4월 달에 배당이 많이 나왔잖아요. 그 배당 받은 돈을 제가 해외 자기 본국으로 가져가고 있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. 그렇지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돼야지, 이게 계속 추세적으로 좀 더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은 이 외환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곧바로 해외에서 우리 한국에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수입해서 들어올 때 한해 또 높아진 장벽이 되기 때문에 저거는 국내 물가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빨리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하나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게 지금 달러 패권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. 지금 미국이 다시 한번 부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지금 그 위안화 영향력이 자꾸 커져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, 지금 위안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 사우디에서도,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뭐 거의 뭐 위안화 천국이죠. 그리고 브라질도,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도, 그 세계의 주요국들이 자꾸 이렇게 위안화를 이제 쓰고 있는데, 그만큼 달러 패권은 약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앞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점점 미국이 예전같이 못하다,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이걸로 인해서 점점 이제 패권 다툼이 심각해지게 되면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또 싸우겠죠.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다른 것보다는 이 역사적으로 볼 때 돈이 늘어나는 계기를 바라보게 되면은, 뭐 최근 들어서는 경제가 어려울 때 돈이 많이 늘어났잖아요. 그런데 그 주요 원인은 바로 전쟁입니다. 전쟁. 전쟁이 될 때는 이거는 뭐 무조건 이기고 봐야 돼요. 전쟁 이후의 일은 일단 지난 일이고 다음 일이고,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다 잃기 때문에 일단 이겨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기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는데 그 가운데 돈을 많이 찍어내게 됩니다.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서로 패권으로 싸움하게 되면 점점 이 군비 경쟁으로 나아가게 되고, 또 대만 때문에 국제전이라도 어떻게 한번 또 일어나게 되면은 또 아니면 또 대리전쟁도 할 수도 있고, 그럼 돈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요. 그래서 이 전쟁이 되게 되면은 뭐 정말로 큰 전쟁이 일어나면 달러는 그때 망한다라고 보면 되겠죠. 어쨌든 그 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식시장에는 좋은 뉴스도 없고 뭐도 다 안 좋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멀리 보고 계속 이래 자산을 모아가는 게 좋다,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시장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일단 뭐 코스피, 코스닥 조정, 일단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하락이 끝나지 않았는가, 이제 반등되지도 않을까, 이런 이제 뉴스들이 좀 오기 시작할 겁니다.
또 그리고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 전기전자, 운송장비 이쪽으로 돈이 몰렸습니다. 그나마 좀 다행스러웠던 게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이렇게 많이 매수해 주는 바람에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.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을 보니까 이렇게 8개 종목이 있는데 플래너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세력 요 세 종목 있죠? 요거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오늘 검색된 이 세 종목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걸로 시장 분석을 좀 더 해보면은 현재 전반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는 이게 시장 전체 종목이 아니라 제가 그냥 보는 것들입니다. 아직은 상승보다는 하락 추세에 해당되는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.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은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직은 많다 이 말입니다. 많다 이 말입니다. 또 그리고 뭐 오전 시장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사용자 투자 성향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사용자마다 좀 다른 시향을 나타냅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렇게 탑력에 모든 이 색깔이 다 칠해져 있을 때가 있어요. 상승의 색깔이 다 칠해지고 탑력의 색깔이 칠해지면은 이때는 우리가 이제 빠이빠이 해야 된다는 그런 시점이고 또 그 기간을 지나게 되면은 또 회복에 이렇게 많은 색깔들이 칠해지고 하락에 많은 색깔들이 칠해져 있으면 다시 되돌아와야 될 때죠. 평상시에는 업종에 있어서 지금 그나마 괜찮은 게 이런 거 뭐 기계, 보험, 비금속, 그리고 운수장비 쪽 괜찮고, 음식 지금 몇 종목이 괜찮고, 전기전자 괜찮고, 철강 지금 뭐 반반이다. 이런 식으로 해서 평상시에는 어느 업종으로 현재 돈이 들어가고 있는지 대충 그런 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중에서도 오늘 뭐 그 와중에도 이렇게 상한가 간 게 있어요. 기기업종에 상한가 간 게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이 종목이더라고요. 다이나믹 디자인이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. 오늘 급등을 했고 분석되기로는 평범한 구간인데 예전에 이럴 때 해서 이때 한번 시원하게 해본 적이 있어요. 시원하게 한번 해먹고 이렇게 점이 다이아몬드가 딱 찍히면 이게 우리로 치면 공포 지수입니다. 나와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더 재상승 이어가고 있는데 다시 뭐 이때는 과열하고 둔화 구간 거쳤겠지요. 다시 한번 더 2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. 지금은 만약에 신규로 들어가기는 그렇지만은 분야가 있다 그러면은 평범하다 더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이왕 이때 못 팔았으면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하여튼 여튼 뭐 이런 것들은 절대 추격 매수를 하는 건 아닙니다. 자, 중국의 달러, 중국이 위안화가 점점 달러 패권을 위협하고 있고요. 오늘 우리 시장은 대형주가 끌어올렸고 또 시장이 그동안 하락하다가 오늘 반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이제 조정할 것을 딛고 다시 올라서지 않느냐 뭐 이런 뉴스도 나올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작전주로 인해서 전반적인 시장 수급이 많이 위축된 걸로 봤는데 시장 움직임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. 공무원들이 한정돼 가지고 있고 다 때려잡으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워낙 많고 해서 제각기 다른 생각으로 시장을 막 들어 움직일 거 아닙니까? 하여튼만은 그 우리 주식시장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원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늘 말씀드리듯 온갖 잡놈들이 다 모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.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돈을 벌어가는 건데 뭐 남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리에 딱 맞춰가지고 입각을 해서 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돈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 돈을 끌어당기는 게 바로 기업들입니다. 기업들 실적은 지금은 그렇지만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또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고 하면은 또 월급도 올려주고 하겠지요. 그러면 다시 그게 민간 소비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또 소비가 좋아지게 되면은 통화 유통 속도가 빨라져서 돈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돈이 더 늘어나게 되면 다시 기업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는 거고 또 그게 다시 또 월급을 올려주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면서 돈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럼 그렇게 되면은 돈 가치가 점점 하락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자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 유동성 위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만 잘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유동성 관리만 살아가면서 잘 한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자산을 잘 이렇게 우리가 들고만 있으면 누구나 다 어렵지 않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논리에 맞춰서 자꾸 부를 형성해 나가야지 일확천금을 노리고 한 방에 가다가는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